주기한 그 위원은 대통령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 거 맞고, 아니 그분이 윤 대통령과 친하다. 친하지 맞지? 그게 문제가 왜 문제죠? 그러면 우리는 반윤해야 되나요? 우리 당내에서 평가는 다 끝났는데 뭐 또 세상에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지금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콕 찌를 이유가 뭐가 있어? 다 평가는 끝났는데. 아니 부부간에도 한참 싸우다가도 뭐 서로 뭐 이게 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서로가 결합을 하든지 간에 옛날 얘기 안 하잖아요.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. 그 뉴스완이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. 뉴스완에서 예전에 내 그 국회의원사랑 있잖아요. 뉴스완에서 그게 거의 100만 조에 넘었어.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김건희가 반드시 이깁니다. 뭐 솔직 담백하잖아요. 뭐 꾸미고 나온 것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없는데 뭐 지금 대통령 전화 갖고 있잖아.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당 국회의원했지만 대통령하고 통화가 불가능했어요. 대통령 직접 통화될 수 있는 제가 겪은 대통령은 처음이에요.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제가 대표가 될 거니까 되고 나서 딱 1년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겁니다. 내 장담합니다.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을 하고 나서 당이 일대 혼란에 빠졌잖아요. 그때부터 하루빨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.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? 여당이 첫째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비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. 이거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비상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상적이다.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은 지금도 비정상적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.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하자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 지도부를 이제 8월 하순에 구성할 때 지금 이미 벌써 뭐 확대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끝나버린 선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고인 5명 중에 4명이 지금 전부 다 신명그룹에다 5명이 다 강성이라는 거 아닙니까? 뭐 정청래, 뭐 고민정, 또 뭐 장경태인가 뭐 하나하나 그냥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그냥 대포나 미사일 같은 그런 화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당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이제 임명되신 분들이 뭐 최고위원 역할을 대행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있어서 이게 스피치 파워, 언변에서 과연 우리가 능가할 수 있을까,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화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. 비대위원 체제로 가면 저쪽은 뭐 크루즈 미사일, 탄도 미사일 뭐 이렇게 막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격해서 하겠다고 중무장한 상비군 군대를 동원해 왔는데 우리는 아직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로 대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다면 그 전쟁이 되겠어요? 그래서 내가 빨리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막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빨리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늦게 유리하면 난 모릅니다. 아니 뭐 선거 해봐야 알지 누가 알아요. 6개월 가긴 뭔 6개월 가요. 해를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6개월 동안 경찰하고 지금 그 상비 군대하고 대치해서 전선을 형성한다고요? 말 안 되죠.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? 아니 주기한 그 위원은 대통령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 거 맞고, 그거 맞고 아들이 뭐 취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취업했더라도 그렇고 취업하면 죄가 되나요? 난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분이 윤 대통령과 친하다. 친하지 맞지? 그게 문제가 왜 문제죠? 나는 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모르겠어. 그건 뭐가 문제? 그래 그렇다. 친하다 맞다. 근데 왜 문제죠? 그럼 유심을 전하면 안 되나요?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완전히 별개인가요? 남남 집안인가요? 아니 부부간이잖아. 협력하는데 그럼 소통을 안 해요? 그러면 소통하는 A하고 B하고 서로 소통한다는데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래 소통을 해요? 웃기는 거죠.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자체를 모르겠어. 그러면 우리는 반윤해야 되나요? 아니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럼 친윤 아닌 사람이 있나요? 반윤하자 그래요 지금요? 아니 대통령 뽑아놓고 우리 후보를 뽑아 당선돼 지금 몇 달 됐다고.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아 그래요 지금요? 목적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. 그게 우리의 공동 목표잖아요.
그러면 다 친윤이죠. 민주당 우리 대통령을 성공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건 반윤이지. 우리가 그럼 우리 민주당처럼 해야 돼요, 우리가? 아니, 그거는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. 사람에 관한 거예요. 그 사람이 친윤이든 반윤이든 뭐 아니면 절반윤이든 뭐 아니면 관계없 절윤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것이지 친윤도 있고 조금 덜 친윤도 있고 그런 거지 당이라고 하는 게. 이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이 아니니까 비대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우리 당내에서 평가는 다 끝났는데 뭐 또 세상에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저기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콕 찌를 이유가 뭐가 있어. 다 평가를 끝났는데. 아니 부부간에도 한참 싸우다가도 뭐 서로 뭐 이게 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서로가 결합을 하든지 간에 옛날 얘기 안 하잖아요. 옛날 얘기 자꾸 집어내서 좋아하나요? 이미 지난 얘기고 이미 판이 정리가 됐는데 결론이 났는데. 그래도 인연이 깊으시잖아요. 좀 있으시잖아요. 그래도 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 인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있지. 뭐 저는 안 했어요. 안 했어. 후회도 내가 하진 않았고 오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조언을 많이 했죠. 뭐 그런 전망이 있죠.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우리 당의 당원들이라는 분들은요, 우리 당원들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당원들이 뭐 그냥 고리타분한 꼴통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참말을 말했습니다. 어느 것이 우리 당을 위한 일이고, 어떤 것이 보수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, 어떤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판단하시는 분들이어서요, 그 집단 지성이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.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무리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면 그거 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. 맞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걸 뉴스완이 해결해 준다고 그러던데. 뭐 보관에 있지만 그게 뭐 단기간에 되겠어요. 어떤 분은 뭐 대통령 선거를 3번씩이나 나온 분도 있고 한데 내가 대통령 선거를 3번 나왔으면 나도 인지도 높겠죠. 그런데 인지도 높은 것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여론조사 나오는 건 다 인지도 조사 수준의 것이지 지지도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. 당원 투표가 70%를 차지해요. 당원들이라는 분들은 돈을 내는 분이 당에 돈을 내면서 진짜 내가 주인의식 갖고서 저 당이 내 당이 이걸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세요. 그분들이 봤을 때 누가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이끌까 보는 것이지 인지도 높은지 여부를 보지 않아요. 그 당원들에 대한 인지도는 따져보면 김기현이나 뭐 또 다른 뭐 B나 C나 다 똑같아요.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제게 분명히 핸디캡이 있어요. 맞아요. 그거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지. 근데 그 비율은 30%고요.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김기현이가 반드시 이깁니다. 대통령 회견요.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뭐 솔직 담백하잖아요. 뭐 꾸미고 나온 것도 없고, 뭐 그냥 휘황찬란하게 뭐 의상하고 나온 것도 없고, 빠바방 뭐 이런 거 빵빠레도 없고, 뭐 그냥 뭐 멋진 장소를 해가지고 막 비디오를 보여준 것도 없고.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질문하는 건 전부 콕 찌른 것만 질문할 거다. 왜냐하면 그게 뉴스가 되니까.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 모두 안에 그걸 담자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. 어떤 생각인지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연두 뭐 기자회견인가 뭐 했었죠. 그 외에는 임기 5년 내내 그거 빼고는 아마 2-3번 정도밖에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안 했을 겁니다. 국민들이 조국이 안 된다. 조국이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국민들한테 나 얘기 안 하고 대수비에 나와서 얘기했어요. 내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. 얼마나 열린 오픈 마인드냐 이거지. 그래서 내 대통령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청와대를 버리고 나온 것도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실을 새로 꾸밀 때 제가 그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. 그때 원내대표였어. 옮긴다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가 좋을지 뭐 어떻게 할지 옮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 폐쇄하고 새로 여는 거지요. 청와대는 없어지는 거니까.
그래, 그거 할 때, 뭐, 논의를 할 때 대통령하고도 뭐, 얘기를 나눈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. 현장도 같이 가본 적도 있고, 국방부를 옮긴다 그래서 현장도 같이 갔었는데, 그때 뭐, 얘기 나오는 게 기자실을 어떻게 할 거냐,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, 그건 춘추관이라는 건 따로 독립된 건물로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기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안 나왔는데, 대뜸 그때 당선인 얘기가, 기자실을 그걸 저기 1층에 넣자는 거야.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가까운 곳에 넣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면요, 매일매일 시달립니다. 그리고 일을 하는데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. 그래, 내가 반대를 했는데, 답변이 뭐냐면, 뭐, 매일매일 그냥 귀찮게 뭐 어때요? 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. 그러시더라고요.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리해요. 그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, 그 후에는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눈 적이 있을지 몰라도, 아마 대통령 의지가 담겼을 겁니다. 그래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결국은 소통의 제약을 가져오고 결국 구중궁궐에 갇힌 국민들의 여론과는 괴리된 모습의 대통령을 만들어간다. 그래서 그 길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가 없는데 뭐 지금 대통령 전화 갖고 있잖아.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당 국회의원했지만 대통령하고 통화가 불가능했어요. 우리 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한 라인 전화를 만든다 한 적이 있었어. 근데 그것도 나중에 소통이 안 돼, 통화가 안 됐어. 대통령 직접 통화될 수 있는 제가 겪어본 대통령은 처음이에요. 전화를 하기도 하고, 글 오기도 하고.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대표가 될 거니까 되고 나서 딱 1년의 시간을 주면요. 그 1년 내에 역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겁니다. 내가 장담합니다. 내가 작년 4월 달에 그 원내대표 됐을 때 내가 약속을 했어. 우리 당 지지율이 20%대인데요. 내가 내 임기 내에 40%를 올려놓겠습니다. 그랬는데 약속 지켰어. 원내대표 때 말씀. 원내대표 때 약속 지켰어. 20으로 40으로 끌어올렸어. 내가 장담하는데 시간 딱 1년이 필요합니다. 유스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스완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뭐 실망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눈살 찌푸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또 뭐 건강한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뭐 진통이 있다 이렇게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 김기현이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.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대한민국 성공합니다. 정당은 여당이 뭐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고 우리 당이 집권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중심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바쳐서 뛰어보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